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은퇴 후 혹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혼자가 편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뇌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 똑똑한 뇌 운동, 편안한 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운 사회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수많은 분들의 뇌와 삶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인간의 뇌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다른 뇌와의 연결을 통해 성장하고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수다, 동호회에서 함께 땀 흘리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종합 영양제이자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최고의 보약인지, 그 놀라운 뇌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립의 벽을 허물고 즐거운 소통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 운동이라고 하면 혼자 앉아서 스도쿠를 풀거나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들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뇌의 근력 운동에 비유합니다.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의 전신 유산소 운동이자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혼자 하는 뇌 운동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최고의 통합 훈련입니다. 한 전문가는 40년 전 뇌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대화하는 사람의 뇌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평범한 순간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첫째,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의 청각 피질과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해야겠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뇌의 CEO인 전두엽이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문장을 입으로 내보내기 위해 브로카 영역이 작동합니다. 셋째, 우리는 단순히 말만 주고받지 않습니다. 친구의 표정, 말투, 몸짓을 통해 기쁨, 슬픔,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읽는 편도체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안화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넷째, 과거에 친구와 있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된 지식을 떠올립니다. 이때 기억의 창고인 해마와 측두엽이 바쁘게 움직이죠. 다섯째,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친구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의 주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두정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단 몇 분의 대화에 기억, 언어, 감정, 집중력, 계획, 실행 등 뇌의 거의 모든 기능이 총동원됩니다. 이것은 혼자 스도쿠를 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뇌 활동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왜 최고의 뇌 운동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뇌에 들어오는 자극의 양과 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를 자동 절전 모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활동은 뇌를 항상 최고 성능 모드로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사회활동이 뇌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뇌를 많이 쓰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관계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화학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힘, 스트레스 방패막, 옥시토신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따뜻한 스킨십을 하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뇌의 기억 공장인 해마를 파괴하는 주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시간에 만성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드는지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배우자나 친한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을 잠재워줍니다. 즉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뇌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사회적 방패막인 셈입니다. 혼자서 스트레스를 끙끙 앓는 것은 방패 없이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상담해온 수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는 발병 전후로 심각한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 뇌세포를 키우는 영양제 BDNF 분비 촉진입니다. 제가 뇌의 성장 영양제라고 불렀던 BDNF 기억하시나요?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이 BDNF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즐겁게 상호작용하며 하는 신체 활동이 BDNF 분비를 훨씬 더 많이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등산을 가거나 동호회에서 함께 춤을 배우거나 손주와 함께 공놀이를 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 활동의 효과에 더해 즐거운 상호작용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 자극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뇌는 즐거울 때 더 잘 배우고 더 잘 성장합니다. 세 번째 힘 인지 예비능을 채우는 최고의 저축입니다. 인지 예비능, 즉 뇌의 맷집 기억하시죠? 다양한 사회 활동은 이 인지 예비능을 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뇌에 다채로운 자극을 주어 더 복잡하고 튼튼한 신경망을 구축하게 만듭니다. 혼자 하는 활동이 100원짜리 동전을 저축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사회 활동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훨씬 더 두둑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평생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뇌에 치매의 원인 물질이 쌓여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훨씬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회 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째, 목적이 있는 만남을 만드세요. 배움 앤드 나눔.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나누는 활동은 뇌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악기, 그림, 댄스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생각은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성취감과 함께 배우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나눔 봉사활동,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봉사활동은 뇌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통합 뇌 훈련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몸을 움직이는 만남을 즐기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이 지루하다면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산, 댄스 스포츠 등 함께하는 운동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반응해야 하므로 뇌가 쉴 틈이 없죠. 함께 떠나는 여행,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박물관 혹은 새로운 동네를 탐방해 보세요. 새로운 장소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함께 길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모든 과정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렵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아 자주 만나기 힘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을 정해 영상 통화를 해보세요.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표정을 읽으며 대화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SNS 활용 동창회나 동호회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활동도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이모티콘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넷째, 세대 간의 소통의 문을 여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손주나 자녀 혹은 지역의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뇌에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그들의 언어, 문화,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뇌를 깨우는 활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활동이 단순한 여가 생활을 넘어 우리 뇌를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혼자 푸는 퍼즐보다 함께 나누는 수다가 뇌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최고의 통합 뇌 운동입니다. 듣고 말하고 표정을 읽고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막아주는 옥시토신이라는 방패를 만들어주고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BDNF라는 영양제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뇌의 맷집인 인지 예비능을 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는 목적이 있는 만남, 몸을 움직이는 만남 운동, 여행, 디지털 소통,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즐겁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뇌를 연구하며 만난 10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 곁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가족, 친구,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치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보내는 자극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 밥 한번 먹자.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과 친구의 뇌를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관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소통과 활기찬 삶을 저 튼튼백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